치우천왕과 혼원. 현 차이나 역사라고 조작 이식되어져 있는 중국사 25사는 모두 우리의 역사입니다. 왜 중국사 25사가 우리의 역사였는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역사가 조작된 패턴까지 밝혀보겠습니다. 참으로 간단하고 쉽지만 그것은 천하사를 깨달은 사람들의 한정된 말이고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치우천왕. 차이나 역사 속 시온이라고 하는 황제 헌원과 전투를 벌였다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바로 치우천왕으로 이분의 존재를 먼저 밝혀봅시다. 신시 배달국의 환웅계보를 먼저 인용합니다. 신시 배달국 환웅계표. 1대 거발한 환웅, 일명 배달 환웅, 비로자나 불처님. 2대 거불리 환웅, 13대 사와라 환웅, 14대 자오지 환웅, 일명 치우천왕. 18대 거불단 환웅, 일명 단웅. 제1대 거발한 환웅의 불교 본전물의 주인공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시고 제14대 자오지 환웅의 치우천왕이라고 합니다. 환단고기에서는 제18대 거불단 환웅으로 맥이 끊겨져 있으나 제18대 거불단 환웅 이후에도 계속 대를 이어가며 환웅님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왔었으나 일지에 의해 모두 역사가 지워져 버리고 이들 천왕의 존재를 자신들의 역사로 이식해서 현재의 일본에 천왕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역사 속의 환웅께서는 일반 왕부의 수장이 아닌 전 세계의 법왕 선왕이셨습니다. 이 분들이 바로 우리의 민화에 등장하는 옥황상제 용왕님이셨습니다. 태백일사 신시봉기 중에서 대저 신시개천에서부터 18세를 전하여 1565년이 흘러 비로소 단군왕검이 나셨다. 웅씨의 비양으로서 마침내 신씨에 대신하여 구역을 통일하고 관경으로 사만을 나누었으니 이를 단군조선이라 한다. 환웅천왕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시기가 단군 임금의 주기인 기원전 2333년으로부터 1565년 이전에 환웅천왕의 신시개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3897년 즉 약 5920년 전에 신시개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시개천의 장소가 개주인 개경으로 그래서 신중동국 여지남에 개성에 있었다고 하는 모든 궁실들이 모두 경도인 서울에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 천왕님들이 통치하던 시기가 바로 우리 역사 속 신정일치, 제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상기에서 제1대 거발한 환웅이신 비로자나 불처님 이후 제14대 자오지 환웅인 치우천왕님까지 천왕님들이 계셨던 곳이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이며 천왕님의 인가를 받은 비왕인 삼왕이 계셨던 곳은 비단금자의 금성을 지키는 평양성이라고 했습니다. 염제신농. 치우천왕 시대 황제 혼원이 싸웠다고 하는 염제신농의 정체를 살피기 위해 우선 시대적인 연표를 요약해 봅시다. 삼황 수인시 태호복희 염제신농. 헌원. 염제신농은 기원전 3218년에서 3078년의 사람이고 헌원은 기원전 2692년부터 2593년까지의 사람으로 염제신농과 헌원은 약 400년의 연표 차이가 나는 바 헌원이 싸운 상대가 염제신농이 아닌 염제신농의 지위를 봉선에 의해 승계한 그의 후손들입니다. 우선 차이나 역사의 시온이라고 하는 헌원이 싸운 상대방부터 연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왕님과 사망이 계셨던 곳은 신시개천의 무대 신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황제 헌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황제 헌원. 자, 그러면 차이나 역사의 시온이라고 조작한 황제 헌원을 살펴봅시다. 황제는 소전의 자손으로 성을 공선 이름을 헌원이라 불렀다. 헌원 때는 신농씨가 쇠약해져 제후들이 서로 침략 정벌하고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굴었으나 신농씨는 정벌할 수 없었다. 헌원은 덕을 쌓고 군대를 정비하였다. 오행의 기운을 다스리고 5가지 곡식을 심어 만민을 어루만졌다. 사방을 헤아렸다. 곰, 큰곰, 비후, 이리, 범을 길들여 판천들에서 염제와 3번 싸운 끝에 뜻을 이루었다. 치우가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고 난을 일으키자 황제는 제후들의 군사를 징발해 탕록에 들여서 치우와 싸여 마침내 치우를 잡아 죽였다. 황제란 황땅을 봉지로 받은 제후입니다. 염제 신농이란 환웅인 천왕님의 인가를 받은 비왕으로 모든 제후국들을 통치했으나 힘이 약해지면서 권력지향적인 황땅의 제후 헌원이 염제 신농에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황씨는 중국의 고대 신화의 제왕인 사망 5제 중 한 명인 황제에서부터 유래하였고 이 후손이 세운 나라가 춘추 전국시대의 황나라이다. 황하가 있는 황토 고원에 살던 사람들은 황토인이라 불렀다.
현 차이나에 조작 이식된 황하는 대륙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위키백과에서 황토지대에 흐른 하천을 황하라고 합니다. 황하는 누런 물이 아니라 황주에 흘렀던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이 황하가 청주를 지나가면 청천강이 되고 한양을 지나가면 한강이 되었던 것입니다. 천황님과 사망이 계셨던 곳이 밝혀졌으니 이제 반란의 주인공 헌원이 있었던 곳을 밝혀봅시다. 황제란 황주의 땅을 봉지로 받은 제후입니다. 이 황땅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신남을 기본적으로 1000번 이상은 읽어야 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황주, 권력지향적인 헌원이 받은 봉지가 황주입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제안, 용흥, 대룡, 성성, 천도, 동홀, 취성, 고령, 동울, 대홀이라고 합니다. 우선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살펴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머리가 지글지글 거릴 정도입니다. 군명 제안이란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이며 군명 대룡, 성성, 천덕이란 일반 왕부의 세력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과 관계있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왜 헌원이 봉지로 받은 황주가 이렇듯 다양한 지명들이 등장했는지 그 비밀을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황주란 누런 흙과 물이 흐른 곳이 아니라 쇠금은 쇠철이면서 누런 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런 황, 금 땅이 금강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금강산 남부 지역에 넓게 펼쳐진 곳이 제후국 제나라와 오나라가 있었던 곳이며 금강산 북부 산중의 평지가 신시개천의 장소 천황님과 사망에 계셨던 비단금자의 금성과 평양성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헌원은 어느 곳에 있었을까요? 개성의 우측 화산과 한라산, 금강산으로 둘러싸인 만중산의 가운데 관중을 헌원이 봉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 평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강산 자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만중산의 가운데 평지가 관중인 장안 한양이었습니다. 이곳 앞에 흐른 강이 황하이며 한강, 압록강, 요화였습니다. 황주의 군명 중 용흥. 자, 그러면 이곳 헌원이 있었던 관중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헌원이 봉지로 받은 황해도 황주의 군명 중 용흥이란 함경도 영흥의 궁실과 산천을 인용합니다. 선원전 부동남쪽으로 13리의 흑성리에 있으니 곧 환주의 옛 저택이로 태조가 출생한 땅이다. 하룬이 사명을 받들고 이곳에 이르니 도순문사 강희백이 강 중류에 술자리를 벌려놓고 청에 말하기를 본부는 곧 도조 환주가 거주하던 땅이며 태조가 이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아직도 그 명칭이 없으니 또한 하나의 유감된 일이 아니겠는가 하매 하룬이 비로소 용흥이라 이름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함경도 영흥을 황주의 군명 용흥이라고 합니다. 황주를 영흥이라고 했으니 이제 영흥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을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이란 이곳이 부도 불도인 박토였습니다. 이곳이 인류의 시원지 마고대성이 있었던 천혜의 요새 관중이었습니다. 그곳에 헌원이 봉지를 가지고 있었으니 권력 장악에 대한 자신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에 천황님의 비양인 염제신릉의 후손들에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헌원이 봉지로 받은 황해도 황주의 군명에 왜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에 사용하는 대룡, 성성, 천덕의 지명이 등장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이것이 아리아넥스의 역사복원 시리즈인 것입니다. 충청도 진천의 군명을 진주, 황양, 강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진해, 금성, 금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진안의 군명을 난지나 월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진해의 군명을 우산, 팔진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을 숙주, 진국, 평원이라고 합니다. 진주, 진해, 진안, 진국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었던 하천이 진천이고 성이 비단금자의 금성이며 숙천의 군명 평원은 평양성의 평양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그런데 충청도 진천의 군명이 황량이라고 합니다. 헌원의 봉지 황주와 동일한 지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염제신농의 나라와 싸웠다는 판천 전투의 무대 판천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역사를 조작한 현 차이나의 어떠한 지명도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순남으로 밝혀줄 수 있는데 판천 탕록의 지명들을 모두 숨긴 것 같습니다. 아리아네스가 무서웠나 봅니다. 삼성기를 인용하면 치우천왕께서 염제신농의 나라가 쇠약해지는 것을 보시고 웅대한 포부를 가지고서 서로부터 천병을 일으키시고 스스로 색도로 진격하여 회수와 대산 사이에 응거하시고 이에
지후 헌원이 봉기함에 따라 직접 탕록에 들로 달려가서 헌원을 사로잡아 신하로 삼으시고 후에 오장군을 파견하여 서쪽 고신을 쳐서 공을 세우시니라. 상기의 지명 중 색도, 회수, 대산, 탕록의 지명을 밝히면 조작된 황제 헌원의 정체가 밝혀질 것입니다. 색도, 신시개천의 무대 그 시스템 내부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신인과 대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홍익인간 해주는 센터가 중국 신주, 신도, 천독, 천축, 천부인 것입니다. 이 센터가 바로 스키타의 석색하불입니다. 색도란 천조가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회수, 회양, 회주의 흐름물이 회수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기도 회양의 군명을 강년성, 연성, 회주, 교주라고 합니다. 회양의 군명이 왜 강년성, 연성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양의 진산 금수산이 금강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금수산 정상이 모란꽃무늬 닮아 연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대산, 대주에 있었던 산이 대산입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가야 송산, 경산, 대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이 대주로 송주의 군명 신안과 신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신도는 헌원이 봉지로 받은 한양 장안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송주의 군명 경산이란 이 산을 가운데 두고 삼황이 계셨던 서울의 평양과 헌원이 있었던 관중의 한양 장안이 분리되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대주가 군명인 경상도 송주의 부르를 인용합니다. 용흥사, 고을성 부문 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용흥사란 용흥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찰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왕에도 황주의 군명이 용흥으로 이것은 헌원이 봉지로 받은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고대사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지리지가 신정동국여지승남입니다. 탕록대전의 탕록이란 천조인 서울에 흐른 탁금천강의 금강과 헌원이 있었던 관중의 압록강의 합성어였습니다. 황제 헌원이란 황주를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천황의 제후로 천황의 비양이신 염제 신농에게 도전했다가 천황의 선병에게 굴복했던 것을 이용해 전쟁의 결과를 역으로 전도해서 현재 차이나 역사의 시원으로 조작 삽입했던 것입니다. 차이나 역사의 시원이라고 하는 황제 헌원의 정체에 대해서 이해하셨는지요? 그동안 이해 안 되고 숨겨져 있었던 역사의 진실을 향한 응어리들이 하나씩 터져서 법물 넘쳐 흘러 넘칠 것입니다.